쉐입을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 포인트 양옆이 평행한지 큐티클 라인과 중심에서 프레지 부분이 대각선과 균일하게 쉐입이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합니다. 큐티클 라인 중심에서 프레지 부분의 중심선까지 양옆이 좌우 대칭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스트레이트 포인트에서 양쪽의 스트레이트 포인트의 대각선인 평행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쉐입을 줍니다. 자연 네일 파일에는 우드 파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쉐입을 잡을 때도 시술자의 엄지와 검지를 활용해서 스트레이트 포인트에 파일에 의한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시술합니다. 자, 그리고 큐티클 라인의 직선과 옐로우 라인 밑에 프레지 부분이 평행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시술하셔야 되고요. 프레지 부분에 직선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면 우리가 90도인 형태보다는 조금 더 파일이 옐로우 라인으로 약간 밀듯이 사선으로 밀어야지만 일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쉐입을 잡으면서 계속 좌우 대칭의 평행과 큐티클 라인과 프레지 부분의 평행선을 확인하면서 계속 시술하도록 합니다. 직선을 잡을 때는 지금 파일을 보시면서 라인을 잡아 보도록 합니다. 파일을 약간 기울여서 플레이트 쪽으로 하시고 난 이후에 쉐입을 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검지 손톱인데요. 검지 손톱 또한 큐티클 라인과 프레지 부분이 평행이 되는지, 중심선에서 프레지 부분의 중심 라인이 평행이 이루어져 있는지, 삐뚤어진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프레지 부분의 중심선을 잡도록 합니다. 자연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드 파일로 시술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양 평행이 되는지 옐로우 라인에서부터 프레지까지 쉐입의 형태를 보면서 파일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푸쉬하는 방법과 니퍼의 활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바르기 전에
우선 샌딩 블럭으로 표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와 검지, 중지에 화이트 블럭을 끼우고 전체적으로 샌딩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샌딩을 할 때 밑에 있는 더스트를 끌어올려서 더스트 패치를 다시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애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레이를 할 때는 저희가 애칭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아트나 바르는 거나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지만 유지력인 부분에서 그 샵과의 그 네일리스트 간에 격차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만큼 전처리 과정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님의 유지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보통 오래된 파일이나 아니면 그릿이 좀 낮은 형태의 파일을 활용을 해서 둥근 부분이 좀 위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큐티클 라인이 상하지 않도록 시술하는 게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칭을 넣을 때는 비비는 것보다는 한 방향으로 해서 그 골이 살아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가 맞물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네일과 네일 사이에 부합되면서 서로의 맞물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유지력이 더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쉐입을 잡고 그 다음에 애칭을 넣고 표면을 스크래치를 내면서 유지력이 함께 계속 증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푸셔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그루브 안쪽의 플레이트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곡면을 따라서 우선은 밀어 올립니다. 자, 네일 플레이트에서 푸셔의 각은 플레이트에서 직각으로 90도를 봤을 때는 자, 45도에 90도에서 45도에서 한 15도까지 활용을 하면서 큐티클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루즈 스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둥글둥글리면서 측면에 있는 큐티클 라인을 깨끗이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이 라인과 이 코너에 있는 부분의 푸셔가 정확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니퍼로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셔로 해야 될 방법에서는 충분히 푸셔를 활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메탈 푸셔와 스톤 푸셔의 차이를 알면서 또 스톤 푸셔를 사용을 할 때는 좀 더 둥글리는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이 스톤 푸셔의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메탈 푸셔만 활용을 합니다. 자,
검지 있는 부분도 우선은 스트레이트 포인트에서 시술자가 시술 받는 고객님의 글루브를 잡고 내려서 라운드에 있는 위치에 있는 루즈 스킨이나 큐티클 라인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손톱 위에 있는 피부 표면이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거나 하시면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붉어지지 않는 형태의 각을 잡고 시술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지손도 반대쪽 측면에 푸셔를 꼼꼼히 해서 반대쪽도 코너 라인을 잘 니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해둡니다. 자, 니퍼 사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퍼 잡는 방법에서는 지금 저 옆에 측면을 잡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저 동그라미 있는 저 위에 엄지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양쪽과 반대쪽의 위치를 균일하게 오갈 수 있는 니퍼의 위치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른쪽에 엄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손목을 돌려서 왼쪽에 엄지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동그라미 위에 엄지를 놓고 시술을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목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어디에 놓을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시술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애초에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고 하면 시술을 할 때 여러분들이 큐티클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선은 니퍼 잡는 부분이 어색하다면 그 시선이 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퍼를 앞으로 어떻게 잡는 게 지금 현장에서 잡았을 때 어떤 게 변할 건지 그렇게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잡는 습관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개념 없이 한다고 하면 좌우로 방향을 바꿀 때나 반대편 방향에 시술 들어갈 때 불편함을 느껴서 안정적이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고객님한테 능숙하지 못하게 보인다고 보일 수도 있는 하나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검지에 있는 부분을 사이드부터 영상에서 조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들어갔다 나올 때 커팅을 합니다. 그리고 코너를 하실 때는 날의 뒷부분을 들어서 조심스럽게 고객님의 큐티클 라인을 정리하도록 합니다.